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발 AI 반도체 쇼크로 패닉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코스피가 3.86% 급락하며 5,100 선이 무너졌고 외국인은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매도 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5조 원을 역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는데요. 과연 이번 조정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큰 하락의 시작일까요? 오늘도 박 교수님과 함께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정말 극적인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5만 9,300원으로 5.8% 하락하며 16만 전자시대가 막을 내렸고, SK하이닉스도 6.44% 급락하며 85만 닉스가 무너졌습니다. 반도체 업종 전체가 무너지면서 코스피가 5,163.57로 마감했는데요. 이는 하루 만에 208포인트가 빠진 것입니다. 하루 만에 200포인트 이상 빠졌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인데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 주신다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 나스닥의 마이너스 1.51% 하락과 엔비디아의 마이너스 3.41% 급락이 촉발한 글로벌 반도체 쇼크. 둘째, 외국인의 5조 원 매도 vs 개인의 5조 원 매수라는 극명한 대립. 셋째, 원달러 환율이 1.14% 급등하며 1463.2 원을 기록한 외환시장 불안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와중에도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16.17% 급등하는 등 태양광 섹터가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163.57로 3.86%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1,108.41로 3.57% 떨어졌습니다. 박 교수님 장 흐름이 어땠나요? 오늘 장은 시작부터 패닉이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1.51% 하락하고 특히 엔비디아가 174.19달러로 3.41% 급락한 영향이 직격탄으로 작용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코스피는 5,200선이 무너졌고 오전 내내 5,150선에서 방어전을 펼쳤지만 결국 오후 들어 5,10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의 매도 강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조 9천억 원, 코스닥에서 1천억 원 등 총 5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1일 기준으로 최대 규모입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4조 7천억 원, 코스닥에서 3천억 원 등 총 5조 원을 매수하며 정면 대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인상적인데요. 이게 용감한 건가요? 아니면 무모한 건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5,100선까지 밀린 것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한 매력이 생긴 겁니다. 현재 코스피 PER이 약 12배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역사적 평균인 13배를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15만 원대로 내려온 것은 이익 대비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이츠 지수가 18.64로 3.56% 상승했는데 이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20을 넘지 않았지만 방향성은 상승 쪽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손실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코스피가 5,100선까지 밀렸는데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요? 매우 중요한 지지선이 무너진 겁니다. 코스피는 지난 한 달간 5,300에서 5,500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박스권 하단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5,000선인데 만약 여기마저 무너지면 4,800까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23조 원 수준으로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패닉 셀링과 저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은 더 빠질 것이라고 보고 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이 정도면 바닥이라고 보고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가 15만 9,300원으로 5.8%, SK하이닉스가 84만 2천원으로 6.44%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16만 전자와 85만 닉스 시대가 끝난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하락은 전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입니다. 전날 엔비디아가 3.41% 급락했고 TSMC도 2.98%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엔비디아 하락의 배경을 보면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투자 비용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수익화는 더디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것이 엔비디아로 직접 연결됐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HBM 수주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도 HBM3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반면에 오늘 강세를 보인 섹터도 있었죠. 태양광 업종이 급등했다고요? 네, 정말 극적인 대주였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81,900원으로 16.17% 급등했고 한화솔루션도 36,400원으로 소폭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 효과입니다. 머스크가 최근 중국의 태양광 기업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확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우주 태양광 발전 기술이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겁니다. 실제로 미국 태양광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되고 있어서 태양광 설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차 전지 업종은 어땠나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오늘 2차 전지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가 16만 7,500원으로 4.72% 하락했고 에코프로 BM은 21만 1,500원으로 4.94%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는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와 메탈 가격 상승이 호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작년 영업이익이 1,428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는데 유럽 시장 회복이 주요했습니다. 문제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도 치열합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39만 5천 원으로 1.86%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는데요. 이는 GM과의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미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서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종은 아직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더디게 증가하고 있고 재고 부담도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확인돼야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 업종은 어땠나요? 현대자동차가 48만 8,500원으로 3.08%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자동차 업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은 견고합니다. 현대차는 최근 제네시스 브랜드가 미국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전기차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기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환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63.2 원으로 1.14% 급등했습니다. 박 교수님, 외국인 대량 매도가 환율에도 영향을 준 건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오늘 환율 급등은 전적으로 외국인의 5조 원 매도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팔면 원화를 받게 되는데 이를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본국으로 송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 매도 압력이 발생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장중 환율은 한때 1,46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8.8원이나 급등한 겁니다. 이는 외환시장의 불안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1,500원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환율 상승, 외국인 투자 수익률 하락, 추가 매도, 환율 추가 상승.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개입 수준은 아닙니다. 1,463원은 높은 수준이지만 1,500원을 넘어서면 당국이 구두 개입이나 실제 개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미국 달러 강세가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8%로 0.02% 상승했는데 이는 달러 강세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한미 금리 차이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원화 약세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상승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게는 호재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더 많은 원화를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수출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이익이 증가합니다. 반면 수입 기업이나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정유, 항공, 식품 업종이 그렇습니다. 또한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계획하는 개인들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현재 환율 수준에서는 수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1,500원을 넘어서면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서 전반적인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가는 어떤가요? WTI가 64.01 달러로 1.73% 하락했는데요. 유가 하락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오페엑스 플러스의 증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60달러 중반대로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유가 하락이 무조건 좋습니다.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64달러 수준이면 적정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S&P 500이 6,882.72로 0.51% 하락했고 나스닥은 22,904.58로 1.51% 떨어졌습니다. 반면 다우는 49,501.3으로 0.53% 상승했는데요. 박 교수님, 이 차이가 뭔가요? 매우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다우가 상승하고 나스닥이 하락했다는 것은 자금이 기술주에서 전통적인 가치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기술주를 정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금융, 에너지, 산업재 등으로 갈아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스닥의 낙폭입니다. 1.51%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엔비디아가 3.41% 급락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애플은 276.49달러로 2.6% 상승했는데 이는 아이폰 판매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실적 발표 덕분입니다. 엔비디아 하락이 심상치 않은데요. AI 붐이 꺾이는 건가요? 붐이 꺾인다기보다는 과도한 기대가 조정되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년간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10배 이상 올랐죠. 이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제 실적이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AI 투자 수익화가 생각보다 더디다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수익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챗 GPT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혁명이 계속될 것이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핵심 수혜주입니다. 다만 주가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잡을 때까지 횡보하거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406.01 달러로 3.78% 하락했는데요. 테슬라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전기차 판매 둔화와 중국 경쟁 심화가 주가 하락의 원인입니다. 최근 테슬라의 분기 인도량이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 중국의 BYD가 테슬라를 추월했다는 소식도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의 우주 프로젝트는 흥미롭습니다. 스페이스X를 나스닥에 조기 상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성공하면 테슬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머스크는 항상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혁신을 해왔으니까요. VX 지수가 18.64로 상승했는데 이게 위험 신호인가요? 경계 수준입니다. VX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 보통 20 이상이면 시장이 불안한 상태, 30 이상이면 패닉 상태로 봅니다. 현재 18.64는 아직 안정 범위 내이지만 상승 추세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15 정도였는데 일주일 만에 20에 근접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VX가 20을 돌파하면 본격적인 조정장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며칠간 VX 추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상장 폐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연속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품질을 높이는 긍정적인 조치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썩은 상품을 정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코스닥이 투기장이 아니라 건전한 성장 기업들의 무대가 되려면 부실 기업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합계가 5천조 원 시대에 진입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입니다. 한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이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주택 시가총액의 70% 수준까지 추격한 겁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증시 시총이 주택 시총의 30% 수준이었는데 격차가 크게 좁혀진 겁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서 자본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주식시장도 중요한 자산시장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시총 증가가 모든 투자자에게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별 종목 선택과 타이밍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메가존 클라우드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네, 클라우드 업종에서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메가존 클라우드가 3,580원으로 1.24% 소폭 하락했지만 실적은 크게 개선됐습니다. 상장 준비와 투자 유치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클라우드 시장은 AI 붐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메가존 클라우드는 AWS 파트너로서 국내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클라우드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클라우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도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1288.5달러로 2.37% 하락했습니다. 박 교수님,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있네요? 비트코인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8만 달러를 넘어섰다가 다시 7만 달러 선으로 내려왔는데 일각에서는 6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험자산 전반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비트코인도 함께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주식과 상관관계가 낮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상관관계가 높아졌습니다. 둘째,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졌는데 이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위험 해지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잃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달러 약세 해지 수단으로 여겨졌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능이 약화됐습니다. 금 가격은 4,937.8달러로 0.35% 상승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투자는 위험한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6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기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 아니라 고위험 고수익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소량 보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만 5천 달러 근처까지 떨어지면 그때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4,937.8달러로 0.35% 상승했습니다. 금은 여전히 강세네요? 금은 완벽한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고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금이 온스당 5,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4,937.8달러인데 조만간 5,0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수준입니다. 금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금, 금 ETF, 금 관련 주식 등인데요. 한국 투자자들은 KRX 금 시장이나 금 ETF를 통해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좋은 전략입니다. KB자산운용의 팔라듐 ETF가 화제라고요? 네, 팔라듐은 매우 특이한 자산입니다. 높은 산만큼 깊었던 골짜기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요. 팔라듐은 2021년에 온스당 3,000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는 1,000달러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무려 3분의 2로 떨어진 겁니다. 하락 이유는 전기차 전환입니다.
팔라듐은 주로 내연기관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에 사용되는데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감한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공급이 감소하고 있고 아직도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류이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팔라듐은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원자재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나 고려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유가는 계속 약세인데 이게 경기 둔화 신호인가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WTI가 64.01달러로 1.73% 하락했는데 이는 글로벌 수요 둔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석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OPEC 플러스 내부에서도 증산 압력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을 유지하려 하지만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증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달러 중반대는 적정 수준으로 봅니다. 5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가 본격화될 것이고 80달러를 넘어서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겁니다. 따라서 60에서 70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3.86% 급락했지만 이것이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전략은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장기 투자자라면 오늘 같은 하락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삼성전자가 15만 원대, SK 하이닉스가 80만 원대로 내려온 것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적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되 한 번에 다 사지 말고 서너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기 투자자라면 관망이 답입니다.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습니다.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지면 4,800까지 갈 수 있고 미국 나스닥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 신호가 나올 때까지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ETF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를 고려해 보세요. 최근 뉴스에서 주식만 담으면 하락장에서 와르르 한 번에 분산 투자하는 ETF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개별 종목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코스피 200 ETF나 S&P 500 ETF 같은 인덱스 상품이 좋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방어적 섹터와 성장 섹터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적 섹터로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도 수요가 유지되는 업종들이죠. 특히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주목할 만합니다. 성장 섹터로는 여전히 반도체, AI, 2차 전지가 핵심입니다. 단기 조정은 있지만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주목할 섹터는 태양광입니다. 오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6% 급등한 것처럼 머스크 효과와 미국 시장 회복으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환율이 1,463원까지 올랐는데 환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고 있다면 환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해외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환해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환해지형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S&P 500에 투자하고 싶다면 환해지형 상품을 선택하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인데 이는 전문가들이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환해지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현재 1,463원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1,300원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해지를 하지 않은 투자자가 추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5조 원을 매수했는데 이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는 중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 때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했고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 매수한 개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추가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코스피가 4,800까지 떨어진다면 오늘 5,100선에서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6%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 전략이 필수입니다. 오늘 30% 매수했다면 코스피가 5,000선으로 떨어지면 30% 추가 매수, 4,800선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40%를 매수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반등 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일주일간 주목해야 할 이벤트가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중요한데, 만약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견조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이것도 부담입니다. 적정 수준이 나와야 시장이 안정될 겁니다. 둘째, 중국 춘절 연휴입니다. 다음 주 중국이 춘절 연휴에 들어가는데 연휴 기간 중국 소비 동향이 중요합니다. 중국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면 한국 수출주들에게 긍정적입니다. 셋째,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HBM 수주 상황과 반도체 업황 전망이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패닉셀링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보유 종목의 펀더멘털이 건전하다면 버티는 것도 전략입니다. 또한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역사적으로 큰 수익은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 있게 투자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다만 무모한 용기가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기반한 용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투자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종목, 한 섹터에 올인하지 마세요. 주식, 채권, 금, 현금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식 내에서도 여러 섹터에 분산 투자하세요. 이것이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석강 경제 브리핑에서는 코스피 3.86% 급락과 미국발 AI 반도체 쇼크, 그리고 외국인 5조 원 매도 vs 개인 5조 원 매수라는 극적인 대립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방송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격동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5,100선까지 밀렸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내일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고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 원칙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2월 5일 목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